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더 센터필드 WG죠.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 산타클로스가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증시만 봤을 때 네.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올라준 것 같은데 네.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가 매수 유입이 계속 좀 되고 있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교차하는 가운데 AI 또 양자 클라우드 중심의 성장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불확실성도 그렇고 좀 위험했던 매크로 이슈들도 한 차례 좀 걷어지고 있는 만큼 증시 상승세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의 중요했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 보시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입니다. 자, 세 가지 주제가 올라와 있네요. 제2의 딥시크가 온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긴 하고요. 내년에 5,000달러를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총력 전까지. 자, 첫 번째 이슈로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어 볼까 하는데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 만한 수준인지가 궁금한데 PB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워낙에 좀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예전에 딥시크 이슈가 좀 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제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제 비슷한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 상장됐던 뭐 무어스레드 또는 이제 메타엑스 이런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 뭐 500%, 600%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처럼 상당히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반도체 자립을 계속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고 홍콩 쪽의 증시에서도 계속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도 상장할 수 있지만 똑같은 종목을 홍콩에도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여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반도체 칩 분야의 제2의 딥시크 모먼트가 올 것이다. 네.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대항마라고 이제 여겨지는 상하이 비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비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6억 달러를 조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비렌 테크놀로지나 또는 AMD 출신들이 만든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상장 자체는 지금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과 또 그 이후에 이 실적이 또 반영되는 부분은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약간의 좀 대항마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도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까지는 크게 이 아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 3년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동일한 비슷한 성능까지 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중국 쪽의 이 AI 반도체 업체들이 위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섹터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발빠르게 엔비디아를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빼놓을 수가 없죠. 간밤에 금값은 4,400달러를 넘기기도 했고 또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런 금과 은의 상승 랠리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최근에 뭐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더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 최근에 나왔던 CPI 근원 CPI가 워낙에 또 예상외로 상당히 좀 낮게 나왔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뭐 1월 달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만 뭐 3월 달 또는 그 이후에 일정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국제 금 그리고 국제 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확대라던가 또는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이 내년에 FOMC 의장이 또 바뀌게 되면 또 그만큼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제 의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도 금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올해보다는 상승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올해 워낙 많이 네, 올랐어요. 올해 거의 70% 80% 가까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은이나 또는 아니면 구리, 그러니까 AI 반도체 섹터에 이제 그 건설을 할 때 구리가 좀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리라던가 니켈 뭐 이런 산업용 금속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금 가격 상승세를 보는지도 궁금한데 평가 자체는 다 긍정적일 네. 것 같기는 해요. 좀 디테일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나온 가격을 보시면 4,5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 이상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예측이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금 가격을 낮게 잡은 그 투자은행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승세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상승 흐름이 이제 몇 달러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 내년에 만약에 5,000달러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지금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는 어떤 그런 자산으로 보셨을 때는 꼭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금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파라마운트 인수전. 지금 뭐 파라마운트가 거의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또 나왔다라고 네. 합니다. 바로 오라클의 수장까지 가세를 했다라는 건데 어째 판세가 넷플릭스가 아니라 좀 이 파라마운트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이 처음에 이 파라마운트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좀 잘 네. 다져놨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워낙에 좀 큰 업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뭐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여러 장점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엎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인수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오라클 회장이죠. 네,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인수 자금과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취소 불가능한 이런 개인 보증을 제공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주주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보다 높은 주당 30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를 처음에는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금 보증이 충분히 이제 충분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회장이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파라마운트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시장 경쟁을 좀 저해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독점에 있기 대한 얘기들이 때문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론만 보더라도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짤, 뭐 이제 그림 같은 거죠. 그럼 많이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넷플릭스가 만약에 이제 뭐 워너 브라더스까지 인수할 경우에 뭐 완전히 독점 체제가 된다. 넷플릭스가 다 먹게 된다. 이런 그림들이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억 명 이상의 이제 구독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미국에 있는 이런 상장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좀 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네, 파라마운트 쪽에서 그만큼 좀 강하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다음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라클의 주가에도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파라마운트 얘기를 하면서 또 오라클 얘기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품으면서 투자 심리가 뭐 꽤나 많이 개선됐는데 네. 이게 위험 구간을 벗어났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좀 일시적인 반등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오라클의 이제 이 부채 문제는 뭐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부채를 감당하고서라도 지금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채 규모라던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어떻게 이제 좀 쉽게 풀어질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오라클이 직면하고 있는 그 부채 문제는 별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라마운트라던가 또는 이 틱톡의 조인트 벤처의 주요 참여자로 부각이 좀 되면서 투자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틱톡과의 이런 협업 뉴스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또 미국 내에서 이 데이터 보호 또는 보안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의 이 새로운 수익 기회가 부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좀 약간의 부채 문제가 좀 이슈가 좀 지금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면 주가에도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산타랠리가 또 지금 기대를 좀 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출발이 오늘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런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AI 관련된 업체들 또는 반도체 종목들이 산타랠리를 좀 등에 업고 연말과 연초에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또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빅테크의 기업들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간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굉장히 핫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온큐도 오랜만에 한 10% 넘게 뛰었고 D-Wave 퀀텀 더 높게 이제 올라줬는데 혹시 뭐 특별한 호재라도 있었을까요? 이 CES 2026에서 이 D-Wave 퀀텀이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보일 거다라는 네. 발표가 좀 나왔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의 종목들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양자 컴퓨터 쪽은 뭐 작은 호재 하나만 있더라도 크게 맞습니다. 좀 반응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 또는 뭐 이런 CES나 이제 큰 이제 세미나에서 네. 이제 어떤 기술들을 좀 가지고 이제 어떤 회사랑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기대감을 계속 증폭을 좀 시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옵션 매수세,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매수세가 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조금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은행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를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상장하고 나서 애널리스트를 커버하는 종목들에 포함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는 종목들로 편입이 좀 되고 있고 거기서도 매수가를 좀 계속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매수 심리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시장은 사실은 내년엔 좀 어떻게 뭐 될까요? 내년에도 지금과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또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추가적으로 반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는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양자컴과 관련된 얘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